혼인일 전 2년이나 후 2년, 전후 2년 이내에 혹은 이제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는 자녀 출산하고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제입니다. 1억 5천 받았어요. 네네. 내 남편도 1억 5천 받았어요. 근데 이걸로는 우리가 집을 살 수 없어요. 앞으로 바뀔 부분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25일 내년에 바뀌길 그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어요. 어디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새는 돈 냄새 맡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자니 수수료 비쌀까 봐 시간도 없고 너무 걱정되시죠? 현직 세무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절세해서 크크크 웃음 난다 세태 크크크 진행을 맡은 조선일보 머니 이영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 함께 옆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증권 텍스센터장 김예나입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로 약 20년 동안 활동을 해보면서 현재는 삼성증권에서 텍스센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텍스센터는 자산가분들에게 절세와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컨설팅을 하는 곳이에요. 이제 세무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테크크크!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내 자녀 결혼자금 마련하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주제로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여 상속세 부담이 워낙 큰 편이어서 사전증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고민만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서 가장 좀 심각한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해야 내 아이를 진짜 다 키웠다. 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이 정말 중요한 순간, 터닝 포인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네. 돈도 크게 움직인다. 그쵸. 네, 네, 그 돈을 또 맞습니다. 어떻게 만질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네. 근데 저도 네. 사실 결혼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아, 네. 이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잘 알아요. 돈 너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죠. 그래서 네. 제가 어떤 그 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 2년 내에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서 신혼부부 총 결혼 비용으로 2억 9,748만 원이 들었다라는 네. 결과가 있었어요. 거의 3억 원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돈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올해부터 혼인과 출산에 대한 증여공제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직계 존속이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때 혼인일 전 2년이나 후 2년, 전후 2년 이내에 혹은 이제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는 자녀 출산하고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5천만 원까지 그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쵸, 네. 그게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이 되는 셈인 건가요? 이제 말씀 주신 그 5천만 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5천만 원까지 10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증여 공제가 가능하고요. 뭐 성년 자녀 같은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는 이제 2천만 원 그렇게 공제가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혼인 공제를 또 같이 쓴다. 그러면 1억 5천까지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또 이모나 삼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네, 이모는 세법에서 기타 친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결혼하면 사실 이모나 고모, 삼촌 요즘에 이제 조카가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주로. 그래서 귀해요. 귀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할 때 아무래도 축하금을 좀 크게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제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0만 원까지는 기타 친족인 이모나 고모, 삼촌한테 이제 받는 게 가능하십니다. 앞으로 바뀔 부분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25일 내년에 바뀌길 그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기타 친족이라는 범위가 좀 바뀔 예정인데요. 일단은 1,000만 원 공제가 가능한 그런 이제 친족 범위가 현재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혈족은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피를 이어받은 가족들이고 사촌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런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이렇게 이제 좁아질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게 예상이 되어 있는 범위입니다. 개정안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또 자녀 공제가 내년부터 5억 원으로 10배 늘어난다 이런 기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까지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 최근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세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그 자녀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는 거는 증여공제가 아니고 상속공제입니다. 이제 증여는 사전에 미리 주시는 거고 상속은 이제 돌아가실 때 유고 시에 이제 받게 되면 상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녀 한 명당 5억 원씩 이렇게 자녀공제가 늘어나는 거는 돌아가실 때 상속 재산을 이제 정리하고 상속세를 낼 때 그때 계산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제라서 미리 증여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증여와 상속의 차이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게 상속이고 네. 그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억 원으로 10배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증여세가 없는 범위까지만 증여를 받으면 네. 그럼 세금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끼리 그렇게 하자 하고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증여 정말 그 신고 꼭 해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일단 자금 이체든 뭔가 거래가 있다 하면 이게 뭐 대연지, 증여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나중에 소명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여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언제, 누구에게, 내가 얼마를 증여받았다 이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금 출처가 분명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혼인재산공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혼인 신고하기 전에 사실 이 증여받으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집을 구한다든지 뭐 혼수를 산다든지 이럴 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돈이 미리 필요하니까 이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2년 안에 혼인신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사후관리 당연히 합니다. 예, 사후관리를 해서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증여를 받는 사람이 생각하는 혼인신고일을 이렇게 적어두는 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2년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없더라도 이제 공제를 받았다라는 것을 꼭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혼인신고 하기로 하겠다고 한 날짜에 혼인신고를 안 해서 네. 그 2년이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사실혼 관계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여를 합법적으로 1억 원을 더 해주는 거는 혼인과 어떻게 보면 이제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정말 혼인 신고를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2년 안에 안 하게 되시면 사실 그거는 이제 공제를 못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공제 못 받는 부분은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1억 5천 받았어요. 네네. 내 남편도 1억 5천 받았어요. 근데 이걸로는 우리가 집을 살 수 없어요. 혼수도 간당간당하고 결혼식 비용으로 쓰고 나면 사실 집 구할 돈도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전셋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집 마련이 제일 큰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양가에 조금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 결혼하는 시기에 증여세를 조금 부담하고 정식으로 조금 더 증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세나 집을 마련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증여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뭐 일부에 대해서는 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일단 부모님이 3억 원은 1억 5천 해서 3억 원까지는 일단 받았어요. 네. 그 외에 돈을 더 받게 된다면 네. 예를 들어 1억 정도 증여를 받는다면 이때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게 될까요? 1억까지는 현재 10% 구간이에요. 그래서 1억에 대해서 10%를 곱하면 이제 1,000만 원이죠. 거기다가 신고를 자진해서 이제 잘 하면 또 3% 이제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는 97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8월이니까 뭐 이번 달에 증여를 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말까지 신고도 하고 세금을 낼 게 있으면 또 세금 납부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가 부모님, 양쪽 부모님에게 2억 5천씩 증여를 받으면 970만 원씩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네. 이 세금은 이 부부가 내는 건가요? 아니면 주시는 부모님이 내시는 건가요? 받는 부부가, 신랑 신부가 내시게 되고요. 그래서 수중자 받는 사람이 970만 원 세금을 내셔야 되고 그리고 증여받을 때 증여세도 어떤 돈으로 낼 건지 이것도 사실 출처를 묻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확실하게. 아까 그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네. 이게 또 올해 내는 게 나을까 내년에 내는 게 나을까 좀 이런 것도 좀 각을 재게 되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세금 좀 아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증여세율이나 상속세율 이렇게 이제 구간에 대한 조정도 있고 세율도 조금 최고 세율이 바뀔 예정이어서 금액에 따라서는 내년에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1억 원을 증여한다 네네. 라고 하면 올해가 나을까요? 내년에 하는 게 나을까요? 1억 원은 사실 답을 먼저 드리면 동일한데요. 왜냐면 이제 내년에 요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는 게 1억 원까지가 지금 현재 세율로는 10% 구간인데 내년에는 2억 원까지 10%를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세율이 지금 50%인데 이 50% 구간이 없어져서 10억 원 이상 받게 되면 모두 이제 40% 구간으로 10% 좀 낮아지게 될 예정이에요. 네네. 그럼 좀 증여 금액이 높을수록 내년에 하는 게 좀 낫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2억 원을 증여하신다라고 하면 만약에 2억 원 뭐 올해 안에 증여하시게 되면 1억 원까지가 10%고 또 1억 원 초과하는 1억 원은 20% 세금을 내니까 뭐 더하게 되면 3천만 원이에요. 여기다 이제 신고세액 공제가 반영이 되겠지만 대략 뭐 한 3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개정이 됐는데 내년 뭐 초라든지 이때 2억 원을 증여하게 되면 2억 전체가 그냥 10%니까 2천만 원이죠. 네, 그래서 올해 하는 것보다 내년에 하는 게 1천만 원 세금 절세가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1억 5천까지 증여를 받고 2억을 더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7억 원까지 그쵸. 가 마련이 되는 거네요. 네. 7억 원에 조금 대출까지 받으면 집 마련도 가능한 세테크크크. 네, 저희 센터장님과 함께 이 결혼 자금 마련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에서부터 뭐 금액이 늘어날 때 얼마나 세금을 부과하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어떠셨나요, 센터장님?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2부에서 반갑게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 다시 이어서 갈 테니까 끝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세테크크크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